여러분, 병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죠. 누구든지 질병 없는 건강한 몸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복을 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전혀 병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만 일생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질병하고 또 틀려서 암이라든가 전염병, 그것도 약이 없는 병들 별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도 쓰실 뿐더러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모든 것에 의욕이 없는 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병은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지금 보기에는 금방 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 많잖아요. 저는 올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옛날에 홍역이라는 게 동네에 들어오면은 그 어린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홍역이 들어오면은 요새로 말하면 5인 이상 집합하지 말라는 것처럼 어린이들을 전부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놓고 못 나오게 했습니다.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홍역이 다 지나갈 때야 이제 그 애들 전부 밖에 나와 놀 수도 있고, 그 전에는 방에서 밥만 먹고 있었죠. 부모들이 감시하고. 또 중간에 우리 60년대 정도, 60년대 초반에 코레라라고 호열자라고 들어오죠. 호랑이가 근데 호랑이 할 때 호자에서 호열자. 그 코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가만히 앉았어도 괜히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그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한 번 걸리면 계속 쌀뜨물 같은 설사다 결국 죽고, 그게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옛날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것도 1차, 2차 3년, 4년씩 유행하면서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전 세계로 유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죽은 상태로 지금 돼서 겨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인류들이 숨만 쉬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격리하는 방법. 그렇다고 현대 사회에서 밖에 전혀 외출하지 않고 생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업종들이 문을 닫고 공장 안 돌아가고 해서 경제가 전부 후퇴라고, 앞으로 이 상태가 더 오래 계속되면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걸로 다들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염병은 예방 접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염이 돌으니까 전부 격리하는 것도 좋죠. 격리해야죠. 그러나 그보다도 예접을 하면은 병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 보통 얘기할 때 7, 80%만 맞아갖고 그 면역이 생기면은 전체적으로 면역이 다 생겨서 질병은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숙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가 각자 자기 나라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처음부터 아주 긴장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면서 백신 개발하니까 그 백신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2차 백신까지 맞았다고 그래요. 미국도 많은 숫자, 전 세계가 지금 백신을 다 접종 작년 연말부터 했죠.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 백신 맞은 게 문제가 없으면 들여오려고 했다는데 아직도 단 한 명도 백신 맞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죠. 2월 말 정도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또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값은 저렴하고 좋지만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드는 아스트라제네카인가 하는 그 회사의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맞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최근 또 보니까 백신 접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봤더니 65세 이상은 아직 임상시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일단은 제외하자는 얘기가 있고, 오늘 아침 또 그 조간신문을 보니까 65세 이상은 의사가 신중히 판단해서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의사지만 65세 이상 아닌 사람도 오면은 충분히 문진을 하고, 보통 한 20개 이상의 문항이 있어서 문진을 다 합니다. 과거력에서부터 무슨 알러지가 있었느냐 다 합니다. 하고 다시 또 환자 열 재고 면담하고 해서 독감 백신도 다 놔줬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 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65세 이상은 의사가 신중히 판단해라. 국가에서 도저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65세 이상도 다 놔도 된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는 건 국가적인 사업이죠. 개인 그 건강을 이렇게 돌보는 것하고 개인이 병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모호해요. 의사가 신중하라고? 신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 새삼 신중하게 하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뜻이 뭔가 많은 의사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것은 책임을 국가에다 안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신중하게 봐서 필요 없는, 아니지, 위험한 사람은 놓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잘못 판단해서 놓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거 예방접종 하겠어요? 안 하죠. 또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지금 나같이 한 4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돼서 왔다, 65세 이상은 우리 접종 안 씁니다 하고 돌려보내면 뭐라고 했어요? 또 65세 이상 왔는데 제가 신중하게 다 보고 옛날부터 여기 독감 예방 접종도 주로 했고 한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조금 기름지근에 대해서 안 되겠습니다, 맞지 말고 가세요 할 경우 순순히 가도 좋지만 가지 않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방 접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예방 접종을 맞아서 국민 전체적으로 면역이 돼야 예방 접종도 그만하면서 이 질병도 물러갈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심스러우면 본인 스스로 안 맞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우리가 와서 문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돌려보낸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지금 전산 시스템이 돼서 이 사람은 내가 판단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또 괜찮다고 놓으면은, 그러고 또 그쪽에 가서 맞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먼저 문진했고 거절했던 병원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단 한 가지의 예를 들은 거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국가라는 것은 그래도 전부 공무원들이고 이런 분들 전부 국가고시 봐서 다 들어갔고, 또 옛날에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모든 거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철저히 연구하고 해서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그게 제대로 된 국가지, 국민이 국가를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거는 경제도 파탄, 정치도 엉망,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의 운명, 우리가 개인이 병들듯이 국가도 점점 병들어가서
그 말로는 뻔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5세 이상을 의사가 신중히 판단해서 접종해라. 무슨 뜻입니까? 정확한 뜻을 얘기해 주고 어떻게 왔다는 그 후속 발표를 해 주는 것만이 이 상황을 잘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도 65세 이상이지만 정부에서 수입한 예방접종은 맞을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맞고 싶습니다. 의사가 맞고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믿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발 정부에서 모든 그 정책을 신중하게 토론하고 판단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민들이 믿고 줄 서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털을 달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국가에서 무한 책임지겠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에게 뭐 돈 주는 것도 우리 개인이 책임입니까? 국가에서 나중에 이 빚이 쪼들려서 갚게 돼서 못 갚고 국가 부도나면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